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과 공실률 그리고 임대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4일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2018년 3, 4분기인데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과 그리고 공실률 그리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임대료와 투자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는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모든 유형에서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요,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오피스텔은 6층 이상을 조사했고요. 6층 이상으로 해서 824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 즉 100평이 되겠죠. 100평이 초과되는 건물을 조사를 했는데요. 2826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상가는요, 2층 이하이고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상가를 2705동을 표본 조사했고요. 그리고 집합상가입니다. 집합상가는 주로 그린 상가가 많죠.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4개 집합상가는 2만 3천 개를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이렇게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를 이제 이런 것들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2018년 3,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동향이 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 상황 속에 내수 부진 등 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료가 0.21%가 하락하였고 투자 수익률도 0.09%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가 동향입니다.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내수 지표 회복이 미약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지역의 주력 산업 부진, 공급 과다 등으로 인하여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료 하락, 소규모 상가에서 공실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실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입니다. 오피스는 전분기, 2, 4분기보다 공실률이 소폭 하락해서요. 전국적으로 오피스는 12.7%로 나타났으며 중대형 상가는 10.6%로 전분기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소규모 상가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5.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가 오피스텔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오피스텔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은 공실률이 12.7%인데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나 제일 높은 지역이 전남이 24.9%의 공실률입니다. 그 다음 전북이 22.7%, 경북이 19%, 울산이 18.8%, 광주시가 17.1%, 인천이 16.5%, 부산은 15.6%, 서울은 11.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11.6%의 공실률이 조사됐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임대료.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21%가 하락하였고, 상가의 경우 전분기 대비 중대형은 0.05%, 소규모는 0.19%, 집합건물 근린 상가는 0.13%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전국 평균 임대료입니다. 오피스는 3층 이상 평균 1제곱미터당 17만 2천 원, 상가는 그렇고요. 상가 중대형 기준은 29만 1천 원, 집합건물은 28만 5천 원, 소규모 상가는 20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 0.09%가 하락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오피스가 1.75%로 나타났으며, 전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는 0.18%가 하락한 1.54%입니다. 소규모 상가는 0.19%가 하락한 1.43%, 집합상가는 0.08포인트가 하락한 1.7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많지는 않죠. 네. 자, 자본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본 수익률은 이제 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거죠. 오피스는 0.85%, 중대형 상가는 0.67%, 소규모 상가는 0.61%, 집합 상가는 0.68%로 자산 가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은 노후가 되면은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의 개별 공시가는 매년 상승하니까 토지 가치 상승으로 자본 수익률이 약간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역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권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서울에서 특히 왕십리 상권 등은 임대료가 상승하였으며, 경북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상권 침체 영향 등으로 문경, 영주 상권 등의 임대료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투자 수익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두 가지죠. 소득의 수익률과 자본의 수익률을 더한 것이 투자 수익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소득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1년 동안 받은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세. 그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겠죠. 그 상가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를 빼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올 겁니다. 다시요. 상가 건물 주인 임대인이 집세를 1년분 받은 임대료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것이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그 분기 그 기초 자산가액으로 나누게 되면, 다시요, 순영업소득을 그 기초 자산가액으로 나누게 되면은 소득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은요, 자산가치 변동분입니다. 내가 10억에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가치가 12억이 되었다면 자산가치 변동분은 2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자산가치 변동분을 기초 자산가치로 나누게 되면 자본 수익률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을 합한 금액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뭐 3%, 뭐 2.5%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3, 4분기에 전국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오피스는 1.75%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1.54%, 소규모 상가는 1.43%, 집합상가는 1.75%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2% 미만대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투자 수익률이 3%, 4%, 5%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모든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평균치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5%대도 있겠고 뭐 많은 지역은 뭐 10%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2%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종로거리에 있는 상가들, 임대문이라는 것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가 건물, 그 토지가 비싼 지역이 바로 중심 상업지역인 명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동에도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감소하는 바람에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높은 집세를 물어가면서 영업행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대 주인이 그 집세를 50%를 할인을 해줘도 공실이 생긴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모든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단지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쇼핑만, 아이 쇼핑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피스나 또 근린 상가 또는 이런 집합 건물이죠. 소형 상가라든가 중형 상가들의 투자 수익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서요, 이런 상가들을 분양하게 되는데 잘못 여러분 분양받으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오피스가 중심 상업지역에 교통 요충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투자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변두리에 있는 오피스텔,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의사결정할 때도 임장활동을 통해서 많은 조사 분석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웃나라 일본도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역시 한국도 내년에는 수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